57쪽입니다. 57쪽에 7장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요. 먼저 역시 큰 목차를 보고 가시죠. 7장 1절 허가 대상 개발행위 굵은 1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굵은 2번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있고요. 다음 장 와서요. 59쪽에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다음 장이요. 60쪽에 7장 2절 개발행위 절차,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그 그림의 첫째 줄이요.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허가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겠죠. 그냥 그 절차 그대로입니다. 61쪽에 굵은 1번 허가 신청, 2번에 허가, 다음에 3번에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하고 다음 쪽 4번 이제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7장 3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아예 어느 곳에서 개발행위 자체를 아예 막을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막는 거죠. 그래서 개발 못한다, 허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장 와서요. 65쪽에 7장 4절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의 표의 첫 번째 칸이요. 개발에서 건물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두 번째 칸 기반시설이 모자라게 되죠.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반시설은 그대로니까. 그러면 세 번째 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은 돈 내라. 그다음에 그 아래 세 번째 칸이요. 설치 곤란한 곳은 작게 지어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상들이 있고 다시 이제 57쪽부터 보시죠. 57쪽이요. 7장 1절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굵은 1번 보면 다음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누구요? 특광시군이죠.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가 정해져 있죠.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당연히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땅에 손댄다고 모든 거 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죠. 1번부터 5번까지요. 작은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작은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작은 3번 끝에 토석의 채취, 4번 토지의 분할, 5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상 5가지 할 때 허가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1번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에서 보겠습니다만 지붕 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이 땅에 손대서 뭔가를 지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들 허가받으라. 근데 이제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에 무슨 법에 있을 거고요? 건축법에 있겠죠. 그다음에 건축법, 그건 이제 두 줄 빼고요.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땅을 손대는 겁니다. 땅의 형태와 성질을 변경한다고요. 근데 바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과 공유수면의 매립이 있습니다. 어느 비탈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대로 쓸 수는 없죠. 어느 기준선을 정해서 땅을 반듯하게 만들고 쓸 겁니다. 어느 기준선을 정해서 여기 요만큼을 깎아낸다고요. 끊어낸다고요. 뭐 하고요? 절토. 그 다음에 허당에다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이 흙을 여기다 갖다 부어야죠. 쌓아 올립니다. 뭐 하고요? 성토. 포크레인을 포서 포크레인을 부었죠. 땅 울퉁불퉁합니다. 롤러로 다지고요. 땅을 평평하게 정돈한다고요. 정치. 흙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죠. 흙을 단단하게 해놓고 건물 지으면 비 왔을 때 물 흘러가고 물골 패이고 뭐 골이 패이게 되고 기둥이 붕 뜨게 되고 그러면 건물 무너지게 되겠죠. 아스팔트나 포장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덮어서 그 물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포장까지 하고 나면 땅이 옛날 땅하고는 완전 달라진 거죠.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고요. 공유수면의 매립이요. 찰랑찰랑 있습니다. 찰랑찰랑 있는데 거기다가 뚝 쌓고 갖다 흙을 부었다고요. 뚝을 쌓고 흙을 갖다 부으면 뭐랑 똑같아요? 성토랑 똑같은 거죠. 공유수면의 매립 또 형질 변경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개론의 토지의 부증성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지가 늘어났어요? 아니죠. 흙이 자리를 옮긴 거지. 툭 터트리면 그냥 다시 찰랑찰랑 되는 거고요. 토지가 늘어난 건 아니죠. 형질 변경. 3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절토가 아닌 토석의 채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어느 누가 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개똥이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개똥이 아저씨가 뭐 직원한테 얘기해서요. 여기 흙 5트럭 보내. 그래서 흙 5트럭 퍼서 저쪽으로 보냅니다. 5트럭 흙을 잘라냈다고요. 뭐하고요? 토석 채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흙 깎아낸 게 뭐였고요? 절토. 여기는 흙 깎아내는 게 뭐고요? 토석 채취. 무슨 차이요? 노란 흙, 빨간 흙이요? 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건 뭐에 들어가고요? 절토, 형질 변경에 포함되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퍼내가는 거는 뭐고요? 토석 채취인 거죠. 그래서 3번은 그 괄호가 있든 없든 똑같은 내용이죠. 그냥 3번은 토석 채취만 써져 있어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3번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또 역시 똑같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 분할 괄호 참고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은 무슨 법에서 규제를 할 거고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할 거고. 그러니까 3번 토석 채취와 그다음에 건물 없는 땅을 분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분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 맘대로 쪼갤 수 없다고요. 또 얘네들은 다 지금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토지 분할도 금지돼 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괄호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뭐 어디 뭐 길 가다가 그러니까 남이 고르는 컨테이너 박스 3개 주워다가 지집 마당에다 쌓아놓는 거야 아무 지장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피해보는 사람 없다고요. 근데 그걸 마루에 옆에다가 3개를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봄 되면서요. 얼었다 녹았다 기우뚱거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5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그러니까 박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가 그러니까 표에 6줄이죠. 5째 줄. 다른 법 포함해서 출제 횟수요. 그 한 번 출제할 때마다 40문제 중에 8문제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뭐 별표가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박스요. 1번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옆집에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건축 금지되어 있죠.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금지다.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허가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허가, 변경 인가 아니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이죠. 그걸로 그렇게 나온 거고요. 3번 근데 찌끔 변경, 경미한 변경 때에는 특례가 인정된다. 뭔가 절차를 줄여줄 수 있다고요. 거기 뭐 A, B, C가 써져 있어 그렇고요. 만약에 보자고요. 어느 누가 땅에 손대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뭐 P, Q, R 3가지가 서로 종합된 행위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땅을 쪼개서 그다음에 형질 변경하고 건물 짓는 거 한다고 치자고요. 또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13번 땅, 12번 땅, 11번 땅을 손댄다고 치죠.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죠.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 받고 하다가 진행하는 중간에 좀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 땅이 아니라 14번 땅으로 바꾸겠다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X, Y, Z를 하겠다라고 하면 변경이 아니라 완전 별도의 새로운 행위가 되니까 새로운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P, Q, 그러니까 R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S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아서 변경할 때 그러면 이미 허가를 받았으니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OX X인 거죠. 지금 금지돼 있다. 허가 받으라. 그러니까 P 해도 되는지 P, Q, R에 대해서 관청에 허가를 받은 거죠. 관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P, Q, S로 바꾼다고요. S에 대해서 검토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청에 검토받지 않고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S를 해도 되는지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P와 Q는 이미 검토받은 적 있고 S해야 되는지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 그 절차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원칙.
그런데 찌끔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줄여준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허가 대신에 신고 아니면 신고 대신에 그냥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밟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네, 찌끔한 변경은 어떻게 한다? 40문제 중에 8문제는 나오고요. 그러니까 문제 몇 번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또 이건 문제로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굵은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손대는데 허가받지 않고 손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표의 첫 줄 보시죠. 허가받지 않고 한다.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공적인 사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칸이요. 농업, 조그맣게 농사 짓겠다고요.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미 허가받았으면 또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 뻔하거나 가벼운 것들은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그다음에 조그맣게 농사 짓는 것, 농어업, 그다음에 이미 허가받은 것,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들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5가지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받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봐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봐주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런 애들은 다시 허가받으라 라고 빠진 게 있죠. 그게 4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볼 필요 없고요. 이것들은 외우지 않아도 공법 한 바퀴, 2바퀴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외울 건 제일 아래 4가지죠. 그러니까 육상 어류양식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애당초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자기 땅 손대는데 내 땅 내가 손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해야 되죠. 누가 뭐라고 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옆집에 크게 피해주는 것 금지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요. 조성이 완료된 땅, 그러니까 크게 깎고 쌓고 하는 거 허가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위아래 50cm, 그러니까 삽질 2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 4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 요것만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봐가도록 하시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58쪽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사업,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죠. 7번이요.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계정,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사업 3가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가고 있는 거고 개인이 돈 벌자는 거 아닌 거죠.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받지 않고, 동그라미 2번 경미한 변경, 찌끔 변경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는다. 작은 1번 사업기간을 단축, 2번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면 작은 1번 사업기간을 아주 짧은 기간 이틀 연장한다고요. 허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받으라고요. 연장 확대는 허가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2번 면적 5% 범위에서 축소, 그러면 면적 1% 범위에서 확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1번 기간의 단축과 그러니까 작은 2번 면적의 축소,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받지 않는 거지. 바로 연장 확대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재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그 다음에 큰 그러니까 산불이 났다고요. 얼마 전에 있었죠. 산불 나서 막 흙 퍼서 이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막 이제 흙으로라도 덮자고요. 그 흙 퍼내는 것, 절토, 그러니까 공무원이 와갖고요. 이 땅을 왜 파시냐고, 허가 받으셨냐고. 지금 여기 불 났잖아. 불은 불이고 허가 받으셨냐고. 말이 안 되죠. 응급조치는 허가 받을 시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했다. 얼마 안에 신고하라고요. 1월 내 신고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 없죠. 다음에요. 그다음에 각각 이제 동그라미 4번 아래에 경미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옆집 아랫집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요. 공작물 설치 가운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농사짓자고요. 농사짓자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치는데 뭐 그걸로 옆집에서 피해보는 거 없죠. 그런데 단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걔는 이 허가받지 않는 거에서 제외되니까 뭘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요. 지금 58조 그 표에 오른쪽 끝으로 굵게 밑줄 허가 4개가 있죠. 그러니까 그 4개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육상 어류양식장 뭐 육상 어류라고는 되어 있지만 뭐 거기에 꼭 뭔가 가물치, 메기, 미꾸라지 뿐만이 아니라 양서류도 포함되겠죠. 뭐 이걸 쓸 필요는 없고요. 황소, 개구리, 폴짝, 그러니까 개구리 피암 잡아 먹고 다니는 개구리가 있잖아요. 황소, 개구리요. 그러니까 그 낚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베스, 블루길 처음에 한 몇 년이요? 한 10년 전쯤 됐나요? 10년 전쯤에 베스, 블루길 때문에 저수지 뭐 다 큰일 났네, 뭐 난리가 났다고 뭐 그랬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냥 베스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거의 뭐 고유 어종 비슷하게 돼버렸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온 뭐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가물치요. 그러니까 가물치 때문에 미국은 완전 그냥 그러니까 미국의 호수나 이런 데 있는 물고기들이 그냥 싹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가물치 가갖고 있는 거 거기들 뭐 헬로 하고 있는 데 가서 덥석 잡아먹고 How do you do? 덥석 잡아먹고 그러고 있어서 막 그쪽은 난리랍니다. 아무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폴짝, 황소개구리 떠오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형질 변경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이제 여기 허가에서요. 그건 이제 마르고 닳도록 나와요. 농지법까지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게 공법이 이런 거죠. 첫째 주에 봤던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접해서 정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그래서 국민이 뭔가 할 때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게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국민에게 규제하는 것과 관청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걸 정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어느 한 사람 국민이 관청에게 허가를 받는 거지 관청 내부에서는 허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청끼리는 서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한 덩어리 주체가 되어서 객체, 대상에게 허가를 내주든 말든을 하는 거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협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질 변경의 첫 번째, 국가 지방은 당연히 관청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을 하는데 농사 짓자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농사 짓자고 하는 것, 그거는 큰 문제 안 된다. 단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러면 거의 95% 콘크리트 없던 땅에 콘크리트가 올라서서 대로 바뀌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뭔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지목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 아래 또 점, 논, 밭 사이의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지목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논과 밭이요. 그 한자 써져 있듯이 물 숫자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조막에 빼서 물 뽀로록 다 빠졌습니다. 뭐 됐고요? 밭 됐죠. 욕조막에 끼워놓고 숨을 틀어놨어요. 뭐 됐고요? 논된 거죠. 그러니까 그 농지니까 그거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지역. 어디 외지역이요? 전혀 볼 필요 없고요. 어디라고요? 농어촌에서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형질 변경. 농어촌 지역에서 200평 언저리,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이하 손대는 건 그것도 지목 변경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콘크리트 올라서지 않는 거니까 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근데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비슷한 언저리 땅을 보자고요. 저 어디 외곽 나가다 보면 어디에 땅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땅이 있고 여기 축대 다 쌓여 있다고요. 축대 조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써보세요. 어디 이제 길로 지나가시다 보면 여기 이제 축대나 이쪽이 보이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낮고 그러니까 고가도로 높이 이제 길이 지나가면 만들어진 땅이 보이겠죠. 조성이 완료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농지요, 대지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인 거죠. 조성이 완료된 대지. 언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삼국시대부터요? 몇 달 전에 허가를 받았죠. 몇 달 전에 무슨 허가를 받았으니까 조성을 한 겁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또 조성이 완료된 농지도 아니고 대지잖아요. 대지니까 건물 짓는 후속 작업으로 들어가야죠. 당연히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으니까 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인데 형질 변경에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죠. 그러니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건물 지으러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왔네요. 그래서 땅 골이 패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하고요. 이제 건물 지으려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덮는 거죠. 이미 허가 받았을 때 대지 조성하기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물 짓는 후속 작업, 당연히 이어지는 후속 작업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어지는 후속 작업이니까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뭐 예전에는 절토, 성토도 그냥 봐줬습니다. 뭐 여기에요. 그러니까 트럭 짐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건축자재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리가 좀 모자라니까 좀 쌓게. 그다음에 포크레인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크레인 돌아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조금 깎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고 일부 지역에 통 큰 총각들이 그러니까 쬐끔 깎아내고 쬐끔 쌓아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 나 쬐끔만 좀 깎자. 나 이거 포크레인 돌아야 되니까 쬐끔만 깎자. 그러니까 트럭 내려야 돼, 짐 내려야 되니까 쬐끔만 쌓아 올리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쬐끔 그걸 뭐 몇 제곱미터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절토, 성토는 이제 얘네들은 다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조성이 완료된 대지 이미 허가를 받아서 조성이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절토, 성토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저 그 통 큰 총각들 떠올리면 되고요. 다음에 5번. 그러니까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50cm 이내의 포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50cm요. 보통 이게 한 30cm죠. 그러면 이게 50cm입니다. 좋은 땅 삽질 2번이면 50cm죠. 삽질 2번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삽질 2번은 허가받지 않는데 50cm 이내라 하더라도 뭐는요? 포장. 포장은 어디 산자락에 10cm 콘크리트 치면 땅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5번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니까 뭐 어디 선을 볼까요? 아무튼 어느 기준선 잡으세요. 어느 기준선 잡아서 또는 이니까 양쪽 다 허용되는 거죠. 위로 50, 아래로 50이 허용되는 거죠. 여기로 보면 아까 얘는 여기서 깎는 거 50, 얘는 쌓아 올리는 거 50. 합쳐서 100까지가 되는데 아무튼 어느 기준선에서 위로 50, 아래로 50. 포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토지 분할 허가받지 않는 거 5가지요. 1번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 매각, 교환, 양육하기 위한 분할. 행정재산, 일반재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괄호 누구의 재산이라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국세청 건물이 있잖아요. 저 국세청 건물 지금 써요? 안 써요? 쓰고 있죠. 행정재산이고요.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재산 중에 지금 세종시 행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저 야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특별히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 일반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재산, 일반 재산. 그러니까 그것 쪼개는 건 허가받지 않고. 그다음에 2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목적이라고요, 공적 목적이라고요.
공적 목적이죠. 공공용, 공용 그 구분은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공용 누구라도 널리 이용하십시오. 공공용, 공용 관청에서 행정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사적 이용이 아니니까 허가받지 않고 3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용도면 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 어느 누구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51번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청에서 지네들이 여기다 도로를 낸대요. 도로를 낸다고 해서 여기가 51-2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가 끊었어요. 지네들이 끊었어요. 지네들이 끊은 거죠. 이분이 허가받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적시설이기도 하고 지네들이 끊은 거지 이분이 끊은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4번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어디 뭐 외곽 나가는 곳을 보죠. 그러니까 외곽에 산 고개를 그러니까 그 길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있다고 치죠. 뭐 11번 땅, 12번 땅 소똥이 할아버지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야산으로 있었다고요. 야산인데 만들겠다 여기다 뭐 버섯 농사라도 지어야지. 그리고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세요. 자기 땅에 근데 저 산 꼭대기 옆에 있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뭐 매번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경운기 다닐 길을 내겠다고요. 경운기 들어갈 길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 다니는 길이요, 이 개똥의 아저씨 길이요. 개똥의 아저씨 길이죠. 뭐라고 하고요? 사도라고 합니다. 개인의 사적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를 개인 길을 지 마음대로 공적인 도로에다가 붙일 수는 없다고요. 이 공적인 도로에다가 붙이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여는 것, 이걸 여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사도개설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잖아요. 차 지나가다가 빠지려고 하니까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고 나와서 그러니까 길에 올라타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 교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개설 허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12번 땅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도로가 됐고 12-2, 다음에 12-3. 그래서 땅이 3개로 쪼개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3개로 쪼개지게 됐죠. 그래서 12번 땅이 12번, 12-2, 12-3 쪼갰는데 그러면 이 쪼개는 걸 따로 허가받아요? 이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어요. 사도개설 허가 때 그때 이미 3개가 쪼개진 거죠. 사도개설 허가 때 이미 쪼개진 거지. 그러니까 새로 허가받아야 될 일은 아닙니다. 5번 너비 5m 이하로 기일주각에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건축법에서 작게 쪼개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얼마 이상은 나와야 된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이상으로의 분할. 그러니까 작게 쪼개지 마라. 알았어. 크게 쪼갤게. 걱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쪼개지 말라고요. 크게 쪼갠다고요. 문제 없죠. 됐습니다. 이상 드리고요. 7번 보시죠. 그래서요. 앞쪽에 있었던 표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관청원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조그맣게 농사 짓는 거 허가받지 않는다. 이미 허가받았으니까 또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하거나 가벼운 것들 허가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요거 땅 4개요. 황수개구리, 내 이놈 개구리 비암 잡아먹으려면 허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뭐 독극물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 통 큰 총각들 통 크게 절토 성토 하는 것, 그러니까 10cm 포장 완전히 땅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지 않는다, 걱정된다, 허가받아라로 가는 거죠. 자,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응급조치는 그냥 하는 거죠. 응급조치는 그냥 하는 거고 이러이러해서 했다는 걸 알려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 1월 내 신고인 거지. 개발행위는 신고가 없죠. 이 신고는 그러니까 그 건축 신고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받는 게 원칙. 뭐 신고하는 거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허가받거나 허가받지 않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걱정된다. 다시 허가받으라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허가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자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누가 허가를 한다고요? 국토계획법입니다. 누구예요?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근데 뭐 그날 기분 따라서 허가부로가 때리는 건 아니고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 기준 나오면 공짜 문제죠. 뭐 틀릴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뭐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죠. 허가 기준. 그러니까 작은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2번, 3번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2번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3번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4번, 5번 묶으시고요. 4번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그러니까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5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준 5가지가 있는데요. 7번 보시죠. 땅의 손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뭐가 많고요? 건물이 많죠. 근데 건물은 무슨 법이요? 건축법. 땅바닥에 대한 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신경 쓰는 건 형질변경입니다. 그 중에 절토요. 산 뻘겋게 깎아놓는 거예요. 큰 비 오면 무너져 내려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 형질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토막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걸 지금 뭐라고 불러요? 개발행위이죠.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근데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개발행위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세운 공적 계획에 어긋나면 되나요? 안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곧 이따 보실 성장관리방안, 관청에서 한 방침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작은 3번 칠판형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게 공적사업, 공익사업에 지장을 줘도 안 되는 거죠. 뭐 2번, 3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4번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옆집, 아랫집이 뭐고요? 주변, 환경이죠.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해서 그러니까 안 쓰고 있던 곳에 개발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죠. 그 사람, 관련된 사람들 오고 가게 됩니다.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2번, 3번은 뻔한 얘기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뒤로는 뭐 이건 이제 마르고 닳도록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 관련해서요. 개발과 환경과 그러니까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없는 개발 안 되고, 환경 고려하지 않은 개발, 아니면 시설 모자라는 개발 안 된다.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됩니다. 형질 변경 숫자가 정해져 있네요. 아무리 땅 부자라 하더라도 일정 덩어리 이상이면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이 지 맘대로 허가받아서 지 맘대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관청에서 도면을 집어넣어서 관청에서 만들어 내겠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건 얼마 미만까지요. 그 1, 2, 3, 4, 5 양과 1번 아래 표요. 첫째 줄 5천, 만,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보다 더 크게 가려면 공적 개발로 가라는 거죠.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이것저것 다 걸려있는데 3만에 걸려있는 게 뭐가 있고요? 공관농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5천, 그러니까 만, 3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3만에 걸리는 게 공관농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공관농은 축구장 3개까지 손댈 수 있습니다. 여기는 5천까지만 손댄다. 그러면 애당초 개발 목적 땅이요, 보전 목적 땅이요, 조금만 손대라. 보전 땅이죠. 그래서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할 수가 있고, 여기는 할 필요 없죠. 용도지역 다 하시는 거예요. 주상공록, 기생보, 농자 그거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자생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쪽에 나와 있고,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는 저쪽에 가 있고 하는 거죠. 뭐 귀찮아서 나중에 주상자생 하겠습니다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외우는 건 뭐고요? 5천만 3만 공간농이죠.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뭐 그걸로 그러니까 2번 나왔다고요. 뭐 2번이면 큰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몇 번 소리만 내시면 되니까요.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이라고요. 5천만 3만 공간농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혀로 해두시면 아시는 거고, 뭐 그걸 글자 앞글자 따서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요. 양과 2번 허가 관련된 용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대한민국 땅바닥을 관리하는데 이 5줄 갖고 대한민국 땅바닥을 관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좀 더 나뉘게 됩니다. 양과 위반, 위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누어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딱 한 번 그 자개생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가보시죠. 책에 18쪽, 19쪽, 18쪽인가요? 18쪽에 양괄호 굵은 2번 용도지역 종류, 양괄호 1번 4가지, 9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첫 표가 옆으로 5칸이요. 첫 번째 칸 4가지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두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보고요. 주, 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고요. 네 번째 칸 이미 개발 끝난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 개발 가능 땅 뭐고요? 녹계, 보전 땅, 생보농자가 있죠. 다섯 번째 칸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세요. 그걸 그대로 쓰면 그 순서대로 쓰면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는데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에서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기본이죠. 이건 여기서만이 아니라 저쪽이요.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와 또 다른데 어디 한 번에서만 이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아닌 자개생이 나온다고요. 자개생 들어보셨었나요? 저기 잠깐 앞으로 가시죠. 더 앞으로요. 책 11쪽. 11쪽에 2장 4절 도시군관리계획 굵은 1번 입안 결정. 다음 쪽에 12쪽 굵은 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양괄호 1번 주민 입안 제한. 첫째 줄 대산기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죠. 그 중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쪽 13쪽이요. 13쪽에 동그라미 2번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공장 제한하려면 작은 1번 면적 13,000 사이에서 2번 대상지역이 자개생이어야 되죠. 자개생 여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59쪽 오시죠. 59쪽에 양괄호 2번 이제 표는 옆으로 돼 있는데 옆으로 돼 있거나 위에서 아래로 돼 있거나 알고 있어야 되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고 녹지지역에 3가지 뭐가 있고요. 자생보가 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여기에서만 이 중에 콘크리트 꽉 찬 땅, 당연히 어디까지는 콘크리트 꽉 찬 땅이고요. 주상공은 콘크리트가 꽉 찬 땅이죠. 시가화, 시가주로 변화되었다고요. 건물 꽉 찬 땅이고 중간 땅, 유보 용도를 여기에서만 뭐로 잡고 있다고요? 자개생으로 잡고 있다고요. 여기에서만 자개생, 여기하고 앞에 2번, 딱 2번입니다. 보존 용도는 읽을 필요 없죠. 읽는 거 읽으면 헷갈려요. 읽으면 하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중간 땅 여기에서만 자개생으로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표에서요. 됐고요. 표. 첫째 줄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유보 용도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개생이 있는 거죠. 양괄호 3번이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여기다 그 표를 못 넣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했는 건데요. 양괄호 3번 옆에다가 다음 그림을 그려주시죠. 양괄호 3번 성장관리 방안 옆에다가요. 단지, 도면, 건축, 완화 쓰시고요. 앞에 보셨던 지구단위계 구역이나 지금 59쪽에 양괄호 3번이요. 옆이나 아래에다가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개인들은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게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단지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튼 뭐 그쪽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어디고요? 자개생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낸 것, 도면 이름이 뭐고요?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읽고 설명드리면,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공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유보 용도 지역, 자개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성장 관리 방안에는 다음 사항 중 1호, 2호를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건, 도면에는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죠. 1번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1,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3, 4, 5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그러니까 자기생,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50% 이하 포함해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0%가 되는 건데요. 애당초 자연녹지가 20%인 거거든요. 계획관리가 40%고 생산관리가 20%인데 10% 더 얹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 용적률 100%, 계획관리는 100%이거든요. 거기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12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분의 1을 더 얹어준다. 동그라미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 가시고요. 59쪽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그 양괄호 2번 표에서요. 주상공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작아요? 없어요? 없죠. 이미 개발 싹 끝나서 빈 땅 없으니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 없죠. 양괄호 2번에 보전 용도는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전은요? 보전하자는 곳은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간 땅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유보 용도 지역, 중간 땅 자개생이죠. 그러면 양괄호 3번 와서요. 보시자고요. 어느 곳에 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이야. 여기 이제 시가지야. 다 반듯반듯하게 돼 있지만 저 외곽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땅 모양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어느 사람은 자기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어느 사람은 자기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빠져 있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요렇게 짓고, 요렇게 짓고, 요렇게 짓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짓고요. 요렇게 짓고요. 또 이렇게 짓고, 엉망진창 건물들이 들어설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슨 창고에다가 조그만 공장에다가 음식점에다가 빠가사리 매운탕에다가 별별 것 난리들이 아니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대상 지역에 대해서 관청에서 미리 뭘 내자고요? 도면을 낸다고요. 그런데 대상 땅바닥을 특별히 따로 정하진 않고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자개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다 들어찼으면 손댈 수가 없고 이렇게 될 게 뻔하다고요. 주변 지역 다 그렇고 여기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상되는 곳에다가 여기다 도로를 낸다 정하고, 그다음에요. 여기에는 건물들을 이쪽으로 뒤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짓는다. 이쪽에도 여기는 도로를 아무튼 여기도 건물들을 이런 식으로 짓는다. 그리고 이쪽에는 공장, 소규모 공장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공장과 창고, 조그만 식당들과 그다음에 매장들, 옷 팔고, 그다음에 신발보다 싼 뭐도 있고요. 타이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내라. 그래서 이렇게 관청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정하고 개인들이 이걸 지키게 되면 나중에 A 동네가 보기 좋아요? B 동네가 보기 좋아요? B 동네가 훨씬 보기 좋은 거죠. 이 노란색 도면,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성장 관리 방안. 요렇게 될, 지금은 없는데 이렇게 이런 게 들어설 곳. 지금은 없는데 주상공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들어설 곳. 보전 용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 땅, 유보 용도, 자개생을 대상으로 이런 도면을 낼 수 있다. 성장 관리 방안 낼 수 있다는 거죠. 양과 3번 동그라미 1번이요. 그래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둘째 줄, 셋째 줄, 유보 용도 지역, 자개생이고, 양과 3번에 동그라미 1번. 7번 보시죠. 그냥 당연히 국토계획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누구고요? 특광시군이죠. 7번요. 얘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에 걸려 있죠.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고요? 특광시군이고, 당연히 특광시군이 도면을 내는 겁니다. 7번요. 도면 냈어요. 도면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돼야 된다고요? 도면에는요. 기관은 포함돼야죠.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입지규제 계획, 그다음에 이쪽 성장관리 방안 계획 다 똑같은 거죠. 완화된다고요. 완화돼서 건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크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이렇게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건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도면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고요. 기관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뭐 동그라미 3번 더 크게 짓게 해준다가 있고, 도면으로 규제하는 만큼 깔끔하게 처리하는 만큼 크게 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뭐 어지간한 중요한 절차는 다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주민의견,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표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 그 비교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생략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죠. 개발이 아까요. 집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 혀에서 나오셔야 되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관련된 얘기가 좀 귀찮은 건데 그거는 이제 한번 더 반복하시면 되고, 뭐 여기는 문제 없고요. 아무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개발행위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고 걱정되니까 허가받으라.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해준다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예, 준 내용 보시고요. 예,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